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 공무원 커트라인 장난 아니네요. 검차직 커트라인도 90점이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커트라인 장난 아닙니다. 커트라인. 올해 9까지 이제 커트라인이 발표가 됐는데 좀 많이 높아요. 물론 문제가 좀 쉽게 나왔다. 문제가 평이했다는 말이 있긴 한데요. 아무리 평이해도 90점대 이상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평이하게 나올 때가 있어. 저도 공무원 시험 봤기 때문에 알아요. 평이하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쉽게 나왔다는 건데. 근데 아무리 공무원 시험 쉽게 나왔다 하더라도 만점을 받는 거 어렵습니다. 네. 만점을 못 받도록 나와요. 평이하게 나오면 이제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9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95점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보통 공무원 시험마다 이 만점 방지형 문제가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만점 방지형. 공부를 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있어. 네. 이건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개짜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90점 맞을 수 있죠. 95, 100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커트라인 말 93점이야. 9까지 일반 행지 93점이지. 그러면 거의 전 과목당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한 개 정도 받을 수 있어. 2개 이상 틀리면 안 돼. 거의 만점 다 찍어야 돼요.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전 과목당 한 개씩 틀리고 한 94, 5점 맞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특히 영어는요. 아무리 영어가 쉽다 하더라도 영어는 생각보다 고득점 못 맞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 영어는 그래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80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90점에서 맞는 거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9까지 커트라인 93점 얘기는 영어도 한 90점 찍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어도 90점. 그러니까 다른 과목 한두 개 틀리면서 영어로 90점 맞아야 돼. 이게 쉽습니까, 이게? 아무리 영어가 뭐 평에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무원 영어는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어 20문항이면 어휘 수어가 한 5문제, 문법이 한 4, 5문제, 나머지 독해 아닙니까? 보통 이런 패턴일 텐데 거의 이거는 바뀌지 않을 텐데 아무리 영어가 쉽게 나와도 어휘 같은 건 그래도 난이도가 있을걸요, 아마. 네. 패턴은 좀 있겠지. 그래도 영어는 고득점 맞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게. 네, 적어요. 영어 자체가 생각보다 진입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온다 해도 분명히 폭탄 문제가 한두 개는 숨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93점 맞는 건 정말 힘들어요. 정말 많이 힘들어. 그리고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컷타임에 올라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시험은 그 난이도 조절이 실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90점 이상 맞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네. 분명히 이번에 9까지 시험 보면서 91, 90 맞아가지고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 많을 거예요. 본인은 처음에 이제 가채점이 보고 이 정도 붙은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컷이 높아가지고 절망에 빠진 분도 많을 겁니다. 이게. 보통 웬만한 시험이 90점이면 다 붙는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90점 맞아도 장담할 수 없어. 특히나 교육행정 같은 게 97점이랍니다. 커트라인 97점. 거의 만점이죠, 만점.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왔다 해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이번에 교육행정 이제 경연이 보면요. 이 사람의 경연이 맞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연율이 제가 알기로는 363대 1이에요. 363대 1. 채용인은 32명인데 지원자가 11,000명입니다. 11,000명이에요. 이 무슨 뭐 걸그룹 오디션도 아니고 꼴랑 구급공무원 시험인데 경연이 이 정도 합니다. 이 정도 해. 그만큼 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컷타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쉽게 나온 것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수험생 수준도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수험생 수준도. 그럼 점점 붙기 힘들다는 거죠. 물론 뭐 앞으로 이제 공무원 시험 봐야 알겠지만 근데 확실히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이제 올해 국가적 기점으로 경연율은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원자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공무원을 좀 안 좋게 본다거나 뭐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 무시하면 안 되는 직업인데 공무원 누가 하냐, 공무원 그만둔 사람도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전 그게 큰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 유튜브 그런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한 최근 5년 사이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5년 상간에 유튜브에 늘어나는 영상이 뭐냐면 공무원의 현실, 공무원 월급, 그리고 공무원이 받는데요. 그리고 내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특히나 의원면직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의원면직. 의원면직이 뭐냐면 이제 공무원 일하다가 징계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예, 더 다닐 수 있는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거예요. 자기 말로. 그런 분이 영상 올려가지고 뭐 공무원 현실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 공무원 현실 몰랐거든요. 몰랐어. 근데 몰랐는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죠. 유튜버가 그만큼 파장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공무원 의원직 영상들은 또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주제가 주제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야 공무원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 같으면 안 하고 만다.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앞으로 생각해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괜찮은 직업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핵심 아두가 뭐냐면 그냥 나이 먹어서도 고용 안정이 되는 그런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지금 4차 산업이 서서히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진입자격이 낮은 일은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당장 취업하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 먹어서 내가 가진 직업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냐,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정말 하두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뭐 내가 직장 들어가서 일한다고 해도 나이 먹고 나오게 되면 사실 마땅히 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봤을 때는 공무원은 그래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처음에 월급 줬지만 시간 지나면 그래도 월급이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서울 같은 데는 그 월급 가지고 좀 모자르겠지만 지방 같은 데는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누구는 직장 그만두고 걱정하는 마당에 그래도 공무원은 계속 쭉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지금 당장 볼 게 아니라 길게 봐야 돼. 지금 사람들 공무원 까는 사람도 많잖아. 이것도 한 4년 뒤, 5년 뒤 봐야 돼요. 이것도 한 2028년 지나서 봐야 돼. 사람들이 그때 가서 또 공무원 까는지.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박살났고 봉급은 쥐꼬리에 민원은 장난 아닌데도 공무원에 몰린 이유는 기업체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도 않고 뽑아도 계약직 위주로 뽑고 운 좋게 정직원 됐다 해도 한참 돈 많이 들어갈 40대 후반, 50대 후엔 보따리 싸고 나와야 하니 장점이라곤 정년보장밖에 없지만 그나마 고용 안정적인 공무원에 몰리는 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니 공무원 연금 박살나면 사기업 연금 박살 안 났습니까? 사기업은 예전에 박살나지 않았어. 그렇게 따지면. 아니 여러분 공무원 연금보다 사기업 국민연금이 더 빨리 박살나지 않습니까? 아니 공무원 박살나고 사기업 남아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 연금이 예전에 비해서 좀 줄긴 했어요. 예. 그리고 역으로 공무원만 월급 쥐꼬리고 다른 것은 쥐꼬리 아니야? 중소기업은 쥐꼬리 아닙니까? 거의 공무원 연봉 초봉이 중소기업 초봉하고 거의 비슷할 텐데. 아니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중소기업 아닌가? 뭐 민원 장난 아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민원을 받는 부서가 있고 안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 압박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민원 압박에 시달리는 직렬은 보통 일반행정 그리고 사회복지 그리고 이제 세무직 그리고 이제 건축 토목 이쪽이죠. 이쪽은 힘들다는 게 인정해. 민원. 근데 다른 직렬은 사실 민원하고 엄청나게 크게 상관없어. 환경직도 있네. 민원 압박 시달리는 거. 운전직은 사실 민원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요. 민원하고. 운전직이 좋은 게 그런 거죠. 운전직이 내 할 일만 하면 사실 민원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동료들하고 문제만 없으면. 공무원에 몰린 이유는 기업체에 사람 많이 뽑지도 않고 뽑아도 계약직 위주로 뽑고 운 좋게 정직원 됐다 해도 한참 돈 많이 들어가 40대 후반, 50대 후에 보따리 싸고 요즘에 40대 후반도 버티기 힘들어요. 여러분. 40대 초반 중반에 나온 사람도 많이 있어. 이거는 오래 버텼을 얘기입니다. 이분 얘기하는 거는 오래 버텨야 40대 후반. 이분도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니까. 네. 잘 버텨야 40대 후반이에요. 그 이전에 나갑니다. 그 이전에. 남자들은 그래도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제 니즈가 덜한데 여자분들이 오히려 공무원 니즈가 더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나 좀 모르겠죠. 여자분들 직업군이 평생 직업 자체가 없어요. 여자들은 냉정한 게 보통 기술 쪽은 남자가 꽉 찍어 있고 여자분 보통 이제 사무직과 서비스를 이쪽은 보통 여자들이 40 되기 전에 보통 그만둡니다. 40 되기 전에 못 살아남아 이게. 네. 왜냐하면 보통 나이 먹으면 젊은 사람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일반 회사에서. 그러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보통 한 40만 돼도 버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일반 회사를 가더라도. 그러나 여자분들 중에 기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보통 사회복지나 간호 이쪽인데 이쪽은 둘 다 힘들다 보니까 뭐 간호학과 나와도 나이 먹고도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워낙 그쪽 일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여자분 일하는 분야에서 평생 직업을 찾기 힘드니까 공무원 어떻게 보면 더 목을 매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장점이라고는 정년보장밖에 없지만 아니 정년보장 말고도 있죠. 호봉제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참기만 하면 연봉은 따박따박 오르죠 여러분. 호봉은 따박따박 오르죠. 시간만 가면 연봉 오릅니다. 무조건 오르죠. 호봉이 있으니까. 네.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정년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정년도 유지되지만 계속 다니기만 하면 이제 연봉이 차곡차곡 오르니까. 네. 그래서 근소가 20년 넘어가면 연봉이 꽤 됩니다. 엄청 많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대기업과 비교하면 좀 한참 모자란 돈이겠지만 그래도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꽤 괜찮은 돈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근속 20년 넘어도 연봉 6천만 원 안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공무원은 근속 20년 넘어가면 보통 근속 20년이면 6급 18호봉 되잖아요. 17호봉 되나? 한 19호봉 되겠다. 남자들은 이제 2호봉 포함되니까. 6급 19호봉이면 보통 연봉이 7천만 원 초반 됩니다. 6천만 원 후반에서. 그 정도면 어지간한 중소기업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리직이라서 옛날처럼 힘든 일도 적게 하는데 낫지 않나 이게? 거기서 짬 더 차면 이제 연봉 더 올려봤잖아요. 그럼 기계에 보면 절대 나쁘지 않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당장을 보니까 당장 월급 적고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좀 기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버티고 짬 차고 하면 전 나쁘지 않은 직업이 생각합니다. 요즘에 짬도 못 채우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뭔가 좀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시간 지나봐. 이것도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사람들 또 시선이 달라질걸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쪽 몰리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